네, 안녕하세요. 이제 8주차 창업 환경 분석 전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고요. 중간고사 잘 보셨죠? 예. 그래요. 하여튼 이제 후반부 창업 환경 분석 전공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벌써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이번 주부터 몇 번? 8, 9, 10, 11, 12, 13, 14. 예, 7번만 만나면 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예, 기말고사가 있어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창업 환경 분석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업종별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에 대한 환경 그리고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그 툴을 이용해서 어떤 창업자들 또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외부 환경 또 내부 환경을 분석을 해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무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트렌드라든가 여러분들이 창업 환경 관련된 트렌드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플랫폼들 프레임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부터는 이제 토론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하여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8주차 과정으로서 도소매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 소상공인, 자영업, 정부 지원 제도를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주로 어떤 사이트가 제일 많았어요? 소상공인은?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사업들이 제일 많았어요.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제조업은 제조업 정부 지원 제도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에 있는 K 스타트업 홈페이지 지원 사업 또 어디? 중소기업 기술 개발 종합 관리 시스템 다시 한번 쭉쭉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 들어가 보면 여기 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소상공인 공단 여기 홈페이지에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 사업들은 거의 다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는 한글로는 창업넷이라고 했어요. 창업넷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창업넷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털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업화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지원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초창 또 예창 예비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굵직굵직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봐야 되는 게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 smtech.go.kr 이 사이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도 꼭 한번 들어가셔서 여기는 뭐예요? 주로 기술 개발 쪽. 그러니까 제조업은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시제품 개발이. 그 기술 개발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이번 주에요. 뭐예요?
도소매 관련 정부 지원 제도. 예, 도소매 관련된 정부 지원 제도가 이번 주 테마입니다. 테마예요. 자, 다시 한번 교재로 돌아가서, 자,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사업이 뭐예요? 예,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이에요. 수출 바우처 사업이라고 합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 이게 뭐냐면, 도소매는, 제조는 당연히 나라에서 그러니까 창업을 장려하거나 제조업체들을 도와줘야 되는 명분이 있어요. 그쵸? 왜? 제조가 잘 돼야지 나라의 뿌리가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조가 잘 돼야지만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쵸? 근데 도소매는 뭐예요? 제조나 아니면 다른 더 큰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떼다가 쉽게 얘기하면 10,000원에 사다가 누구한테? 고객한테? 아니면 또 다른 조그만 소매상한테 얼마? 10,000원 이상을 받고 판매하는, 그래서 부가가치가 붙는 거잖아요. 이 부가가치가 붙는 그런 사업체들, 이거는 제품에 대해서 차별화를 시키는 게 아니죠. 그쵸? 결국은 중간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중간상들이 솔직히 국내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최종 소비자가 더 비싸게 물건을 사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단계, 그럼 뭐예요? 이게 중간 유통상들이 많이 수직적으로 있으면 이게 다단계거든요. 그래서 A라는 도매상이 B한테 팔고, B라는 도매상이 C한테 팔고, C라는 도매상이 D한테 파는 이런 구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소비자들이 10,000원짜리를 20,000원에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원래 10,000원짜리는 11,000원 정도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마진이 적으면 적을수록 최종 소비자는 좋은 거기 때문에 유통 질서가 좋아지기 위해선, 그죠? 부가가치를 내는, 그러니까 그 제품의 차별화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중간에서 떼어먹는, 이익이 많이 생기는 상들이, 그 사업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도소매는 나라에서 지원할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뭐예요? 우리나라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겠다? 이거 지원할 명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량 수입하던 걸 거꾸로 전량 수출하겠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트렌드는 뭐 지금 보니까 비행기도 수출하고 국방 물자 이런 것들이 좀 수출 쪽으로 많이 지금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또 수출 효자 상품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를 들면 뭐 국방과 그 무기를 파는 사람들은 뭐 브로커라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솔직히 지원을 많이 받아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출은 도소매라도 뭐예요? 정부 지원이 많이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도소매업을 하는데 국내 도소매를 한다? 지원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두 가지예요. 도소매 관련된 지원 사업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영업체의 뭐예요? 디지털화는 지원합니다. 디지털 유통을 위한 지원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워낙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다들 이제 핸드폰으로 물건 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자영업체들은 영세하고, 그리고 약간은 이런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에 좀 친하지 않는 그런 사업자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영업 그 체들이. 그래서 대기업이 더 승승장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갭을 줄이기 위해서 거꾸로 자영업의 경우에, 아니면 좀 제조업도 예를 들면 뭐 직접 판매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인터넷을 입점하거나 아니면 홈쇼핑에 입점하거나 이런 쪽 관련된 교육이나 지원 사업들은 많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거 외에는 대부분은 뭐예요? 수출 관련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소매 관련 정부 지원 제도의 성격은 지금 말씀드린
자영업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화. 그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겠다 그러면 그런 거 관련된 지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출 관련된 지원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사업이 뭐냐? 바로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 자,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은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수출 바우처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중기부 수출 바우처 산업, 뭐야 이거 아니다. 네. 이거 맞는데?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사이트 맞습니다. 이 사이트.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 홈페이지는 혹시 헷갈릴까봐 홈페이지는 이렇게 됩니다. 띡띡 복사 붙여넣기. 아이고 되게 기네. 네. htt 쭉쭉 포탈까지만 들어가도 되나?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되나? 볼게요. 요걸 한번 그대로 쳐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안 되네. 안 돼요. 이거 아닙니다. 다시. 여기까지 다 들어가야 되나 봐요. 네, 다 들어가야 되네. 다시요. 혹시나 해서 짧게 해도 될 줄 알고 넣었는데 안 되네요. 자, 여기까지 다 넣어주셔야 돼요. 자, 요게 이제 홈페이지고요. 자, 홈페이지에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수출 관련된 자금을 전체는 아니고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수출을 하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해야 돼요? 지원 내용이 주로 어떤 게 있냐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첫 번째 내 브랜드 필요하죠.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내가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홍보 대행업자한테 맡길 수도 있잖아요. 홍보 대행.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해외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수도 있겠죠? 전시회 참여 또는 해외 시장을 조사할 필요도 있죠. 시장 조사. 해외 시장 조사.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해외의 어떤 규범이라든가 규칙, 법규가 우리나라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컨설팅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법규, 규칙 이해. 그 다음에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뭐 ISO 인정이라든가 또는 각종 인증, 허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교육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희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의 서비스 기업이에요. 어떤 걸? 그렇습니다. 아마존이라든가 글로벌 셀러를 OJT 하는, 그러니까 기업이 만약에 아마존에 온라인으로 아마존에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 직원 오세요 해가지고 직원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서비스를 해요. 예, 그런 것도 여기 다 있으니까 이런 어떤 교육, 그 다음 어떤 서류 준비, 그러니까 뭐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뭐 어떤 그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보이스를 요구한다. 인보이스가 뭐예요? 인보이스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무역 서비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통역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한국 뷰티라고 한번 쳐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요? 자, 이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뉴페이스네. 이렇게 생긴 건데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비디오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제품인데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걸 거예요. 뭐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볼게요. The current has always created the future. Introducing the new Face Smart Microcurrent Skincare System. It goes where traditional skincare can't. The muscles. To help tone, lift, and contour your face. 이게 얼굴이 펴지는 건가요? 우리나라 제품인데. And over time. 자,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외국 사람 모델을 대상으로 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이런 거 일반적으로 만들면 이거 몇백씩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쵸? 예. 몇백씩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비용. 그죠? 이런 것도 필요하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특허. 그렇지. 외국에 진출하려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외국에 진출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나라의 상표권을 획득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당하질 않아. 그쵸? 특히 상표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마이다스라는 상표를 우리나라에 아무리 상표 등록을 했다. 그래도 미국에 진출을 했을 때에는 미국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마이다스 강이라고 제품 출시하고 나서 혹시 마이다스 강으로 미국의 어떤 사람이 특허청에다가 마이다스 강 상표 출원합니다 하고 특허를 냈어요. 상표권을 냈어요. 등록이 되면 나 미국에서 내 거 못 팔아요. 마이다스 강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 출원, 특히 상표 출원은 꼭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적재산권 관련된 것도 분명히 수출할 때 필요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운송비. 이런 거 당연히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모든 비용, 만약에 내가 해외로 수출한다 그러면 이런 운영비들이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비용들을 뭐다? 얼마까지? 사업 안내 한번 볼게요. 얼마까지? 네, 여기 나오네요. 그린 선도 기업은 뭐 3천, 그리고 6천, 또 중견 글로벌 기업은 1억까지, 또 소부장 선도 기업은 5천에서 6천까지, 소비자 선도 기업은 5,500까지, 또 서비스 선도 기업은 5천만 원까지. 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산업부에서. 그리고 중기부는 전년도 직접 수출이 빵원인 기업, 그러니까 뭐야 이게 수출이 없는 기업이죠. 내수 기업은 3천만 원. 그리고 수출 초보 기업은 3천만 원. 수출 유망 기업은 5천만 원. 성장 기업은 8천. 결론은 저기 위에 있는 저 지원 비용, 그러니까 수출 관련된 비용이 나간다, 필요하다 그러면 그 비용 중에 몇 프로, 수출 관련 비용 사용에 대해서 몇 프로? 최대 70%.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70% 지원하고 어떤 기업은 50%를 지원하는데 보통 70%를 지원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50%는 중견기업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하는 70%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가 만약에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에 응시를 하면 보통 70% 정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물류비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만 원을 썼어. 그럼 70만 원은 나라에서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70만 원이 들어간다 그랬을 경우에 50만 원, 60만 원 정도는, 보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70만 원 곱하기 0.7은 49만 원 정도. 70만 원이면 한 50만 원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게 지원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지원한다. 예. 뭐 브랜드를 만든다거나 홍보대행을 만든다거나 전시회를 나가거나 시장조사를 하거나 법규, 규칙 뭐 이런 거를 컨설팅 받거나 교육을 받거나 통역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만들거나 특허를 출원하거나 운송비가 필요할 때 이럴 때 비용을 쓰면 지금 말씀드린 70% 이상이 지원이 되고요. 주로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 이게 각 대상별로 달라요. 그래서 단계별로 지원이에요. 단계별.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수기업, 그러니까 수출을 한 번도 안 한 기업도 지원을 하고 또 수출 초보 기업도 지원을 하고 1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도 지원을 하고 100만 불에서 500만 불 사이도 지원을 하고 그죠? 다 지원을 하는데 그럼 대상별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별 3천에서 얼마까지? 예, 크면 클수록 1억까지 3천에서 1억까지 지원을 합니다. 예, 아시겠죠? 여기 틀리잖아요. 조그만 기업들은 3천만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중견기업 정도 되면 5천만원 중견기업보다 더 커지면 8천에서 1억까지 예, 지원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건 그렇고 중기부는 이렇고 근데 중기부하고 산업부하고 통합 지원 사업이에요. 이 수출 바우처 사업은 예, 여기 보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산업통상부하고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로 중기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럴 때는 요 지원 대상이 여기까지만 해당이 되고 중견기업 이상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산업부에서 관리하거든요. 산자부에서 관리하는데 산자부는 이런 그 매출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산자부에서 기업을 이런 식으로 나눠놔요. 이 중견기업이다, 소부장 기업이다, 소비자의 선도 기업이다, 서비스 선도 기업이라고 이렇게 딱딱 지정을 해줍니다. 기업체들한테. 그런 기업체가 되면 얼마? 예, 그린 선도 기업. 이건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환경 관련된 기업들이겠죠? 이런 기업들은 예, 3천에서 얼마? 6천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1억도 지원이 된다. 중견 글로벌 기업은 얼마? 최대 1억. 그리고 점핑, 이거 이제 얘네들이 지정하는 거예요. 산자부에서. 점핑 기업은 1억 원. 그리고 어이구, 중견 중소기업은 최대 1억 3천. 어이구, 어떤 중견 기업은 2억. 그죠? 야, 이거 끝내주네. 예.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런 기업으로 인정이 되면 이 정도를 그냥 수출하는데 마음대로 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예. 원가율이 70%가 주는 거잖아요. 그쵸? 비용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사업 안내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참여기업 신청을 하고 있네요. 여기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요. 예, 지금 보시면, 신청 방법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참여기업이라고 돼 있는 거. 여기. 참여기업 신청을 눌러서 하시면 돼요. 참여기업 신청 지금 하고 있네. 좋아요. 자, 참여기업 신청을 눌러볼게요. 눌러보니까 아이디 비밀번호로 할래. 자, 아이디 맞는지 모르겠네요. KTS 0857 이거까지는 안되겠다. 예, 요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는 잠깐 스톱 해놓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것도 넣어야 되는구나. 이거 설치가 안 됐다네요. 잠깐만요. 자, 지금 이 홈페이지를 사용하려면 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다운받고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윈도우용으로 설치를 하고 프로그램 설치는 여기다 하면 되겠지. 아, 지금 이게 보안이 돼 있는, 지금 제가 줌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돼 있어서 지금 이거 다운로드 되는 걸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여하튼, 요렇게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창업기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창업기업 눌러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참여기업 눌러서, 여기 주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내수기업도 되기 때문에, 근데 유통이 좀 됐던 기업이어야 돼요. 제조면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기업 정보 및 뭐예요? 수출 실적 아니면 경영 현황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시면 자영업도 됩니다. 예, 자영업도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대부분은 수출을 확실하게 하실 그런 어떤 기업이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거는 다 거의 줘요. 요거일 경우엔 거의 다 받습니다. 3천만 원을. 아시겠죠? 직접 연도, 직접 수출이 빵인 기업, 이런 기업들은 받고요. 만약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쉽게 받을 수 있죠. 10만 불 미만은. 그럼 요걸로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수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 요거 아마 신청한 신청서도 있을 텐데 잠깐 볼까요? 제가 한번 신청서를 보여드릴게요. 2022년 수출 바우처 참여기업 여기 있네요. 네, 신청할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출을 만약에 50불이라도 했다 그러면 수출 실적 증명서 이걸 다운 받으시면 돼요. 아니,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또 쭉 적어 드릴게요. 주로 어떤 게 필요하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왜냐면 얼마 정도 규모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첨부 서류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수출 실적 증명서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필요한 게 소상공인 확인서 이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회사의 규모를 증빙할 수 있는 거면 돼요. 이게 필요하고요. 또 필요한 게 수출 마케팅 사업계획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열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수출 마케팅 사업계획서예요. 간단하게 내가 어떤 마케팅을 주로 하겠다. 그래서 저는 아마존 입점 교육을 한 1,000만 원어치 받고 싶고 브랜드 등록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고 마케팅 홍보하는데 6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고 국제 물류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이 정도 70%니까 이 정도가 지원이 필요하고 기업 부담금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가 간단하게.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뭐예요? 사업계획서는 이 비용 중에 어떤 걸 쓸 건지를 정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산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아시겠죠?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기업 현황에 대해서 쭉 적어주셔야죠. 그렇죠? 어떤 제품을 주로 취급을 할 거고 매출액은 어느 정도 2019년, 20년, 21년 지금 같은 경우 이제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되겠죠? 얼마 정도 매출이 있는 회사다. 그리고
요 수출 필요성은 어떻다. 요거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요거를 그 강의 자료에다 같이 올려드릴게요. 샘플로. 요걸 준비하셔야 돼요.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셔야 되고, 요 정도 아마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제출 서류가 더 자세히 나와 있네요. 네, 참가 신청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쭉쭉쭉쭉 요거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사업계획서 당연히 이것만 아마 어려울 거예요. 사업계획서 만드는 것만. 나머지는 다 증명원이라든가 이렇게 자료를 띄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같이 제가 이번 주 E클래스 강의 자료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